안녕하세요. 대박으로 가는 열차 5번. 예. 오늘 5화지요. 오늘 5화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거를 설명을 하면요. 1화는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이제 할 것이다.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넌픽션이든 픽션이든 여러분께서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2화는 등장인물. 이걸 쓰는 이렇게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화는 그렇다면 나는 정말 대박을 받고 싶은 정말 살고 싶구나 하고 제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됐고요. 네, 그거를 40살이 넘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해왔던 동기가 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거였다. 그 다음에 4화는 제가 전문가가 돼봤더니 전문가가 되었다가도 쪽파창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뭐 의사, 변호사도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봤고 뭐 전문가들도 봤지만 그게 왜냐? 결국은 그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혼자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탄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가 돈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 김구라 씨가 그렇게 연예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가 보증을 쓰고 계속 그러다 보면 돈을 계속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나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는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어서 달렸지만 그 파트너는 돈을 다 까먹고 있더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을 신경 안 쓰는 사람에게는 돈이 나갑니다. 그게 그 파트너, 그러니까 그 가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되는 것부터 전문가보다는 정말로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은 사람, 네, 소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아무나 결혼해도 돼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대박으로 가는 열차,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전문가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잘못 결혼하는 것보다. 네, 결혼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가치관이 같은, 이데올로기가 같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미 부자가 된 사람, 이미 대박을 만든 사람은요, 이미 패러다임이 가난한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살아가는데 의사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파트너, 배우자 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대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대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5화는 그거에 연이어서 제가 자산관리사지만 저는 자산관리를 재테크를 좋아하지만 그보다 첫째가 저는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즉,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예, 인맥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써놓은 걸 보면 요렇게서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시작이다.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이건 같이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너 성공했다 하면서 우리 시골에서 혼자 철수가 있어요. 철수 아저씨가. 철수가 진짜 시골에서 너무나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가난하셨고요. 그 다음에 친척도 가난하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친구마저 가난하네요. 친구들마다 다 서민. 그러니까 서민이야. 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다음에 뭐 파트너 회사, 뭐 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파트너 회사들이 다 가난하면 적게 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푼, 뭐 두 푼, 뭐 많이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하더라도 20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뭐 2,400만원, 네, 곱하기 10년에도 2억 4천. 서울에 있는 빌라도 못 사요. 서울에 있는 10년 일해도 빌라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뭐
어디랄까 시골에 저 있는 저기 저쪽 군산이라고 하죠. 군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200만 원씩 적금을 했다고 우리가 대박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테크보다 어쩔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서울로 강남에 와서 핸드폰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점을 내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와서 부자들을 만나서 인맥을 바꾸는 게 부자. 핸드폰을 또 사줄 수 있고요. 뭐 스폰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의 친척된 오빠가 되게 이렇게 미국에서 어렵게 사셨대요. 어렵게 진짜 고학해서 사셨는데 항상 노는 걸 압구정 가서 놀랐대요. 압구정. 그래서 압구정 가서 놀아서 서울에 서울 압구정을 모르시는 분 서울에 압구정 가서 놀아서 거기서 정말 부유한 딸 여자와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입성을. 되게 부자죠. 그 여자분은 못해도 재산이 한 200억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사장님 그냥 회사 사장님인데 200억 정도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위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아버지께서 저쪽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 하나 사주시고요. 장인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먼저 하는 것보다 진짜 이 대박으로 가는 열차, 그냥 소심이로 살려는 사람은 그냥 여기 시골에서 군산에서 그냥 200만 원 적금하고 최고선을 다해서 적금해서 살라도 되지만 이제 욕망이 큰 사람들은 이 재테크 뭔가 보다 인맥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인맥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저희 사촌 오빠? 예. 그러니까 그 오빠도 고학을 미국으로 간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눈이 뜨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경제력도 이렇게 인맥이 바뀌면 여러분이 납품을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30살에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보험을 판매한다. 보험과 주식을 판매한다. 서민을 만나면 직장을 만나면 꽤 해봤자 한 달에 월납 30만 원 밖에 못해요. 월납 30만원, 월납 50만원. 예. 이 50만원 곱하기 펀드를 파자봤자 12개월 하면 5일은 620만원을 제가 가입시킨다고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 달에 1,000원? 1,500원? 이 정도뿐이 안 하거든요. 보험도 그래요. 보험도 굉장히 팔면 많이 받을 것 같지만 30만원, 50만원 팔아봤자 수수료가 한 60만원, 70만원, 그것도 3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요것들이 하지만 인맥이 내가 많으면 그러니까 저는 전 인맥이 없는 가운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직장인을 인맥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인맥이 사장이 이런 영업을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사장이 하다가 그럼 금융 영업을 시작하면 월납이 500만원으로 뛰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은 월에 2천 정도 벌면 한 500만원 정도는 적금식도 하고 보험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500만원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걸 떼온 거잖아요. 6천만원 정도를 짜리를 10년 납, 20년 납으로 가져온다면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주위에 500만원, 최소 300만원 가입하고 월에 1,000만원 가입하고 이러면 이런 분들은 인맥이 좋기 때문에 금세 금융 영업으로는 잘하기만 한다면 신뢰를 주고 전문가가 된다면 연봉 2억은 금방 됩니다. 연봉 2억은.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그러니까 사장의 친구는 또 사장이잖아요. 또 사장을 소개받으면 또 사장. 예, 이렇게 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서민은 직장인한테 소개받아봤자 또 직장인, 이렇게 서민이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매달 200만원 적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인맥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위 과정 같은 데를 가면 왜 사람들이 인맥을 사기 위해서 최고위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 3개월 과정에 이렇게 무슨 대학, 모 대학 3개월 과정에 한
그 등록금이 한 700에서 1000 하거든요. 1000만원. 예, 700에서 10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간에 그 하나에 뭐 300만원씩 내서 30명 원우들이 같이 돈을 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비를. 그래서 인맥 형성이에요. 최고위 과정 같은 거. 우리가 최고위 과정도 인맥 형성이고, 뭐 대학도 인맥 형성이고, 학원, 대치동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인맥 형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 대치동에 가서 커피숍을 하는 것도 인맥 형성입니다. 예,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골에서 그 김매담으로 그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것보다, 거기 시골 이제 아저씨들만 만나는 것보다 강남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있으면, 도곡동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던 여자분이 어떤 의사분이랑 재혼을 하게 돼서 진짜 3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스타도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예, 커피. 예. 그런처럼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그래서 금융영업을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다 서울 강남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주의에, 순위라는 주의에 부모님도 서민이요. 부모님도 서민이요. 친척들도 서민이요. 서민. 친척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으면 그분한테 이제 인맥을 그분한테 가서 또 형성을 시키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학교가 다 이제 뭐 시골에서 나왔거나 뭐 그냥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나와도 특별하게 뭐 강남 쪽이 아니면은 그렇게 인맥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도 서민이요. 다 서민이에요, 주위에. 근데 이 친구 혼자 이제 사경에서 변호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요. 우리가 변호사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로스쿨에 가서. 저도 로스쿨에 가서 성공하려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결혼도, 배우자도 서민이라 해요. 만약 집안에 아버지가 돈이 많으셨던 사업가나 회계사는 다른 더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로스쿨에 가서도. 하지만 배우자도 서민이랑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자기가 무언가를 집을 하나 산다 하더라도, 또 무언가를 하나 하더라도,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계속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 간다고 해도 가서 뭐하냐 하고 설득을 하죠.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다 서민이면 정서적으로 다른 걸 싫어하거든요. 뭔가 질투심도 굉장히 나고, 그래서 야, 거기 유럽 여행으로 네가 돈도 없는데 무슨 300만 원이나 주고 배낭여행이니 그냥 나중에 가라, 30살 넘어서 가라. 이게 다 제가 들었던 거예요. 제가 배낭여행을 제가 3학년 때 갈 때도 제가 제 돈으로 모아갔는데도 친척들이 전화 와서 저한테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어머니 좀 돕지,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설득, 외국 간다고, 캐나다 외국 간다고 그래도 거길 가서 뭐 하냐, 응? 하고 친구들도 거기 힘들 텐데 왜 가니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죠. 설득.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말을 해요. 또 불평도 많이 하죠. 불평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돈이 이제 나 혼자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돈을 벌려고 나가면 야, 그런 게 어딨니? 그냥 소소하고 행복하게 밥 먹고 사는 게 진짜 좋은 거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하니? 뭘 이렇게 돈 하니? 하면서 그 친구는 겨우 그냥 새로운 돈을 벌고 싶어서 도약을 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돈에 미친 것처럼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매도하죠. 매도할 수도 있고, 예. 일단 불평하고 또 돈 빌려달라고 하죠.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 하나, 뭐 책을 썼나 이러면 주위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학 때 친구조차 선배가 전화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대요. 이제 대학 남자들끼리는. 그래서 저도 책을 써봤지만 저 책을 그냥 저는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쓴 건데, 저한테 이메일로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 예, 30%.
그러니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좀 달라. 너 성공했으면 나한테 돈 좀 달라. 이런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게 이 서민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정신이 정말 깨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갈구고 싶어요. 갈구고 싶죠. 그러니까 왕따나 이지매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나랑 우리랑 뭔가 다르면 미운오리 새끼가 그렇잖아요. 백조였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르면 이렇게 티격태격 넌 왜 이래? 넌 왜 이래? 이렇게 저 초등학교 그 우리 딸을 키우지만 그 예를 들어 그 딸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만약 다르다면 넌 왜 이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우리 딸 학교 선정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로 좀 생활 수준이 같은 그런 학교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학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르면 이렇게 왕따를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특히 자기 딸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면 저는 전학을 시켜줘서 인맥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인맥을 관리해 주는 게 부모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박으로 가는 열차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적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주위에 많아요. 정서적 에너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경제력 다 이제 없는 사람들이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그들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원 부족이에요. 자원 부족으로는 옛날에 우리 전쟁 시에는 사람을 결국 죽은 시체도 먹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료로 우리가 남극에 가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의 개도 잡아먹고 이런 것처럼 자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서로 날카롭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서로 날카로워서 불평하고 안 좋은 말 하고 너 왜 그래? 뭐 그런 게 어딨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래? 난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요. 대박으로 가는 열차 분명히 있고요. 가야 되는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재테크가 먼저가 아니다. 재테크보다 인맥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예. 인맥을 바꾸는 것이 서민들과 사는 것보다 200만원씩 적금하는 것보다 대박으로 가는 열차에는 맞지 않다. 그냥 인맥을 바꾸자. 그냥 적금 한 20만원으로 줄이고요. 인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돈이 적지만 대학교 때도 배낭여행을 200만원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봤고요. 또 캐나다를 가면서 저는 유학생들도 만나고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월에 100만원씩 내 또래 대학생들도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25살 때도 이렇게 지출비로 그 홈스테이 할 때 50만원, 60만원을 매달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쉐라톤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그 호텔에서 정말 좀 부유한 사람들의 그 파티를 보는 게 보면서 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직업군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의 그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가,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가. 그리고 뱅핏은 매일매일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수요일날 같은데 이제 서양에서는 어떤 모임, 뭐 병원 의사 단체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뭐 대학생 단체 이런 식이 와서 파티를 열거든요. 예, 또 생일도 그렇게 열고 하면서 그런 사람 구경을 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한 40군데 바꿔보면서 각각 직업마다 모이는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 40개 직업을 20대에 진짜 한 3개월마다 바꿨거든요. 돈을 안 벌고 그냥 사람을 보는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40개 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이는 사람들 집단이 비슷해야지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당신이 뭐 좋은 대학을 다시 한번 가보거나 뭐 편입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다시 시도한다거나 월급이 적더라도요. 이 월급이 적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대학원을 간다거나 또 최고위 과정을 간다거나 또 이제 또 유튜브에서 작가들을 찾아서 떠나보거나 예, 작가들을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그 뭔가 자기만의 전문가 책을 냈다는 거 전문가잖아요. 또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너무 유튜브 세상 좋잖아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구독해주고 공유해주고 해서 그분들의 모임을 따라다니다 보면 확실히 인맥이 바뀝니다. 요즘은 인맥 바꾸는데 너무 쉬워졌어요. 예, 다른 사람 유튜브만 가서 구독해주고 그분 따라다니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예,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박으로 가는 열차 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인맥이 지금부터 인맥을 바꾸면 당신은 생각하는 바가 생각하는 게 전부거든요. 생각하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행동이 바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원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고력이 정말 생산성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한번 이제는 주위에 다 친구나 배우자가 끝났더라도 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 이미 배우자가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없다. 배우자는 계속 조금만 돈 벌고 시골 가서 살자 이런데요. 시골 가서 살자.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부인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욕망이 있는데, 뭐 남편을 계속 뭐 사랑해주면서 계몽을 시키던지, 이거는 답이 계몽을 시키던지,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남편은 대박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리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게 됩니다. 서로 별거하게 되고 그래서 50대 대부분 네, 50대 대부분 그냥 주민 서류상에 같이 있지만 따로 살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조론하게 되잖아요. 뭐 결국 조론으로 가거나 이혼으로 가거나 아니면 평생 싸우거나 이게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부인과 배우자가 내전이 일어나면요, 계속 에너지는 결핍돼서 에너지 결핍으로 대박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네, 이 배우자가 에너지 결핍을 서로 내전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 못해도 5명은 만들어야 돼요. 1번, 2번, 3번 파트너를 만들어야죠. 이 자기를 지원해준 아군의 병사, 그러니까 대박으로 가는 열차에 타려고 하는 이 아군 병사를 모집해서 친구, 파트너, 자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이 에너지 결핍으로 그 두 부분은 결국 이혼을 한다는 게 결국 같이 돈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4억을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50대 남자가 한 8억이 있어요. 집이 한 4억짜리, 집이 한 5억짜리 있고요. 갭 투자해서 집이 한 3억짜리 있고요. 갭 투자. 뭐 은행 예금에 한 2억이 있어요. 2억. 그럼 다 합해서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아이가 셋이야. 아이가 3명인데 이제 부인과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있잖아요. 5명. 5명이면 이제 이혼을 한다는 것은 10억 나누기 이 사람 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3명, 아들 2에 딸 하나, 이 세대에게 주고 부인도 나눠 갖고 하면 5명이서 5, 20. 즉 5명이 가족이 10억이 있다는 건요. 재산이 한 명당 2억. 즉 이혼을 하거나 하고 조론을 하거나 하면 이제 2억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비도 안 되죠.
노후비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 내전에서 정돈을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티격태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묻고 다닐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댓글로. 우리 남편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25년간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살고 싶어서 이게 상대방 아내의 욕을 하게 되고 남편의 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진 빠지는 이제 두 부부 안 맞는 거예요. 두 부부가 지금 내전 중인 거예요. 내전.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사람이 어떻게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요? 폭락 안 하고 죽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구성원부터 잘 찾고, 그러면 이 내전 중이라면 결국 지원군이 있어야 한다. 그 어느 정도 에너지 결핍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지원군이 10명이 돼야 될 수도 있고 5명이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뭐 시어머니가 나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고 친정엄마가 나의 지원군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지원군이 될 수 있고 내 파트너들이 지원군이 분명히 있다면 이분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줄이고 남편 부인이나 부인을 설득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만약 지원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다면 결국 조론이나 이혼으로 가고 결국 대박은 쪽박에서 조금 더 나은 경우로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다가 또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박은 꿈도 꾸지 마세요. 대박으로 가는 열차는 탈 생각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소시민으로 산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인맥을 바꾸는 것이 재테크보다 먼저다. 예, 오늘 이걸로 대박으로 가는 열차, 대박으로 가고 싶은 사람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시민, 소소하게 행복하고 싶은 사람,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싶으면 무조건 인맥을 바꾸는 것이 당신이 매달 500만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저 시골에서 500만원 적금하는 것보다 낫다, 어찌 애럴하다. 네. 또 언젠간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한 20년간 그런 시골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 논현동으로 와서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했었던 공장 다 팔아버리고 한 70억짜리를 사서 3년 만에 140억 되신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인맥을 바꿔야 하는 게 그 대박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사람은 숙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좀 돈이 많은 곳, 부유한 곳, 예, 뭐 전라도 지역에 있으면 그 광주시, 예, 뭐 경상도에서 있으면 뭐 합천보다는 뭐 대구, 뭐 부산 이렇게 해서 직할시로 나가고 또 성공하면 서울로 나오고 또 서울에서 더 하면 미국 뉴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 가고 싶은 인맥과 함께 지내는 것이 당신한테 행복과 여유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